여러분, 우리는 3차원의 공간을 걷고 또 4차원의 시공간을 항해하는 그런 존재잖아요. 근데 말이죠,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순간 아주 좁고 긴 통로 하나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답답함 느껴보셨을 거예요. 분명 내 머릿속에서는 완벽했는데 왜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 항상 2%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?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문제의 핵심은요, 바로 이 차원의 불일치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정말 입체적인 우조 같은데 이걸 표현하는 도구인 말이라는 건 고작 1차원의 선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내면의 우주가 어떻게 바늘구멍이라는 이 좁디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만 하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여러분,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방금 본 멋진 풍경,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요, 우리 뇌에서 수조 개의 뉴런이 그냥 동시에 빵 하고 터지면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입체적인 사건 같은 거예요.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그 찬란한 세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1차원의 감옥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입이든 키보드든 심지어 광 케이블이든 이 모든 소통 도구들은 정보를 딱 한 줄로 세우라고 강요하거든요.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한계에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르디낭드 소슈르. 이 사람이 정의한 개념을 통해서 이 법칙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볼게요. 소슈르는 언어가 가진 여러 특징 중에서 이 선조성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특성이라고까지 말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사과와 맛있다를 동시에 말할 수 있나요? 절대 불가능하죠. 언어라는 건요, 무조건 시간이라는 선 위에서 단어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줄 세워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인 거예요. 아니, 뭐 그냥 순서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문제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바로 이 순서대로라는 게 왜 우리 소통을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드는 비극인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사과는요, 붉은색, 아삭한 식감, 달콤한 향기, 이 모든 게 그냥 동시에 존재하잖아요. 이걸 병렬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 사과는 빨갛고 아삭하고 또 달콤하다처럼 순서대로 줄을 서야만 하는 거죠. 바로 이 과정에서 사과라는 그 풍부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납작하게 눌려버리는 거예요. 그 본질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, 이 한 번의 한 단어의 법칙이 단순히 언어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이건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물리 법칙, 바로 시간의 법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. 물리학자 아서 웨딩턴이 시간을 화살에 비유한 건 아주 유명하죠. 왜냐하면 한 번 쏘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시간도 뒤로 갈 수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요.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냐? 바로 물리학자들이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거.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려는 경향성이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 언어가 이렇게 한 줄로 늘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시간의 화살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. 저렇게 무질서한 생각의 덩어리에서 의미라는 질서를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죠.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말이에요. 정보 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쉐너는 좀 다르게 봤어요. 정보를 전달한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내뱉는 매 순간 우리는 에너지를 써서 우주의 거대한 무질서, 바로 엔트로피에 맞서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. 근데 이 싸움은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한 번에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만 가능합니다.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보여주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거든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에이, 그래도 현대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? 근데요,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디지털 세계는요, 훨씬 더 지독한 1차원 감옥이에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초고속 인터넷, 첨단 기술들을 보면 이 1차원의 한계 따위는 진작에 극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과연 그럴까요?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려한 4K 영상?
이 초고속 통신의 진짜 실체는요, 결국 비트스트림이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아무리 복잡한 3D 가상세계라고 해도 광섬유 케이블을 통과할 때는 0과 1이 그냥 일렬로 쭉 늘어선 아주 가느다란 실 한 가닥에 불과하다는 거죠. 엔지니어들은 이 과정을 직렬화, 영어로는 seri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냥 한 줄로 쫙 세우는 작업이에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통신의 본질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전송로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흐르고 있는 데이터는 딱 하나의 비트, 0 아니면 1, 그거 하나뿐이에요. 우리는 그저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눈속임을 당하고 있을 뿐인 거죠. 자,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좀 철학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소통과 관계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? 우리는요, 결코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, 그 사람의 우주를 직접 만질 수가 없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각자의 입이라는 이 좁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조각난 정보의 파편들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진짜 모습을 어렴풋이 추측하는 것뿐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1차원의 좁은 통로로 다차원의 영혼을 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근본적인 고독감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는 답답함은요,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인류는 이 절망적인 한계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우리는 이 가느다란 실 한 가닥, 이 1차원의 선을 엮고 또 엮어서 입체적인 그물을 짜는 놀라운 방법을 찾아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, 이 답답한 1차원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위대한 두 가지 도구, 바로 예술과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.